이번 영상은 펑크나는 학과의 유형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지원하는 모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경우 문 닫고 합격하는 것이 최대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가끔 제게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봐 달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요,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요, 운도 따라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어떤 이유로 펑크가 발생하고 펑크나는 이유를 알아야 상향 지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펑크나는 학과의 유형 분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수시 카드나 정시 카드에서 한 개 정도 여유가 있는 학생이라면 잘 보시고 직접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입시를 겪는 분이라면요, 이런 표를 많이 보게 될 건데요. 만약 이런 표를 처음 보는 분이라면 조금 더 입시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모집 정원이 10명인 학과의 경우 지금 보시는 구간이 입시에서요, 최초로 합격하는 점수대 구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이제 점수대가 분포되어 있죠. 다음은 충원이 100% 돌아서요, 10명의 예비번호가 나왔을 때 합격하는 추합의 구간입니다. 앞에 이제 최초합하는 학생들이 빠지고요, 11등에서 20등까지 이제 합격하는 구간이 되겠죠. 우리가 입시에서 문 닫고 들어갔다고 말하는 경우는요, 이렇게 10명 모집인데 추가로 10명이 돌아서요, 20등으로 들어간 상황을 말합니다. 반대로 21번째가 되어서요, 바로 이제 마지막 예비 1번이 되어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20등과 21등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흔히 펑크라고 하는 경우는요, 바로 이 구간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점수로 합격하는 경우이지요. 이 학교의 평균 등급은 한 1.7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2등급대 중반이 합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먼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바로 추합에 있습니다. 먼저 상위권 최초 합격자의 경우는요, 이 학과에 넣었어도요, 1순위 대학은 아닙니다. 합격해도요, 다른 대학으로 모두 떠나는 학생들이죠. 이 구간의 학생들은요, 일단은 1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이 4순위까지 지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시라면 1에서 2순위 지원자가 될 것이고요. 특히 이 구간대의 학생들이 중요한데요, 이 학생들이 수시나 정시에서 이 학교가 1순위 대학의 지원자면 빠지지가 않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본인이 16등에서 20등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이 학교가 만약에 자기가 1순위 대학이라고 그러면 다른 대학으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빠지지 않겠죠. 이 구간대의 학생들이 수시나 정시에서 본인이 원하는 최고 순위의 학과가 아닌 경우에는요, 펑크날 확률이 높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구간에 있는 학생들인데요, 여기서는요, 좀 심리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쪽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요, 본인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보니까요, 일단은 포기하고요, 다른 대학으로 가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이쪽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요, 앞에 몇 명 더 들어오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안정된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대의 학생들이 사라지면서요, 펑크가 발생하는 거죠. 펑크가 날 때는요, 어설프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지원자 층이 얇기 때문에요, 급 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개의 카드 한 장이 있어 질러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지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경 외시는 안정이고요, 서성한 대학 같은 경우는 소신 지원이고요, 연고대가 상향인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학생의 경우 중경 외시가 안정인 학생은요, 일단은 저희가 최초 합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인기 학과를 쓰게 될 겁니다.
본인이 안정권인데 굳이 비인기 학과를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 같은 경우 일단 최초합의인 인기학과에서 안정권을 쓰게 되고요. 서성안을 쓰게 되게 될 시에는요, 이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중하위 학과 위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고대를 쓰게 되면은요, 이제 이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하위 학과나 비인기 학과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쓰고 있고요. 만약에 1순위 대학 찔러본다고 말하고서 상향 대학의 하위 학과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본인이 이제 1순위 대학이니까요. 어, 상향 대학을 쓰고 싶지만 상향 대학의 상위 학과를 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점수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위 학과를 보게 되는 거죠. 하위 또는 비인기 학과의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지원하다 보니까요, 대부분 이 구간에 있는 지원자들이 1순위 대학 지원자가 됩니다. 하위 학과를 지원하게 되면서요, 일단은 이제 자기가 상향 대학을 쓰기 때문에 하위 학과를 쓰면서 1순위 대학으로 다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즉, 충원이 빠지는 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상위 대학의 상위권 학과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먼저 상위권 대학의 상위 학과는요, 다른 학교가 일단 1순위이긴 하지만요, 일단 안정으로 쓰는 학생들이 이 구간을 씁니다. 이거는 하위 학과나 상위 학과나 다 동일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최초합 붙는 학생들은요, 이 학교가 1순위 대학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 구간을 쓰는 학생의 경우도요, 본인이 생각하는 1순위 대학의 하위 학과를 생각하고요,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학교가 1순위 학과는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다른 대학으로 빠지는 인원이 많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는요, 평균 점수가 일단은 같게 되어 있지만요, 예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평균 점수가 일단 높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1순위 쓰는 학생들이 인기 학과는요, 상향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대 학생들도요,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못 쓰게 되고요, 바로 펑크가 발생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심했던 펑크가요, 서울대 전기공학부가 4%대에 들어오고요, 연세대 경영이 3%까지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 4%라고 하는 건 100명 중에 4등이고요, 연세대 경영은 100명 중에 인문계에서 3등 했을 때 합격한 적이 있었던 거죠. 2021년도에서도요, 서성한 대학에서는요, 최고 인기학과인 성균관의 글로벌 경영이라든지 서강대 컴퓨터공학이 펑크가 났습니다. 물론 또 서울대 수의대도 펑크 수준까지 갔었죠. 이렇게 펑크가 났던 학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인기 학과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상위권 대학만 이럴까요? 좀 사례를 보겠는데요, 국민대의 경우는 최저 점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6순위 대학일 수도 있겠지만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요, 1순위 대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대를 1순위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어느 과를 지원할까요? 아마 낮은 과인 유라시아 학과 등 어문 계열을 지원하거나 할 겁니다. 그러나 5순위, 6순위로 생각하는 학생들은요, 굳이 이렇게 낮은 과를 지원할 이유가 없겠죠. 또 미디어 전공이나 행정학과 등을 안정 지원하고요, 다른 대학으로 빠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설마하고 찔러본 학생의 경우 최고의 결과를 낳았죠. 행정학과나 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 충원 인원이 쭉 빠지면서요, 최저가 6.93, 미디어 전공은 4.21까지 합격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마 이 사이에 3등급대 학생이라든지 4등급대 학생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급강화한 거죠. 하위학과의 경우는요, 충원이 많이 발생했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만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요, 일단 이 대학이 자기에게는 1순위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으로 빠지지를 않죠. 그래서 폭락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유라시아 학과 같은 경우는 2.29를 기록을 합니다. 미디어 전공이랑 행정학과 같은 경우 인기학과인데도 불구하고요, 유라시아 학과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국민대에서 상위학과로 랭크가 됩니다. 국어 국문학과, 중국 어문 전공도
비슷한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문계만 이럴까요? 자동차 공학과의 경우는요, 국민대에서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최상위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점수가 높다 보니까요, 경쟁률도 일단 높지가 않죠. 근데 점수 한번 볼까요? 자동차 공학과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폭락은 아니지만요, 2.99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요, 국민대에서도요, 임산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학과가 아니죠. 비인기 학과인데요. 국민대를 1순위로 생각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지르게 될 경우, 경쟁률도 높았고요. 일단은 충원이 나와도 점수가 좀 높게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임산생명공학과 같은 경우 9명 모집에 11.3대 1이라고 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최저 점수를 보게 되면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점수가 낮지가 않습니다. 2.38점이 이제 마지막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다른 과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금방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의 사례는요, 모든 상위학과가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지를 거면요, 하위학과를 지르는 것보다는요, 상위학과에서요,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대체제의 학과가 있을 때 또 많이 발생합니다. 정시에서 자연계의 경우 연고대 상위학과가 안정인 학생인 경우에는요, 서울대 상위학과 및 의치안이라는 대체제 학과가 발생을 하죠. 강력한 대체제가 있다 보니까요, 서울대 상위학과에서는요, 지원자가 부족하여 의외의 펑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과탐2의 영향도 있지만요, 서울대 상위학과를 지르느니 뭐 의치안 쪽으로 가겠다 하는 학생도 있다 보니까요, 서울대 상위학과를 많이 못 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펑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올해는요, 약대로 인해서요, 또 하나의 커다란 대체제 학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대와 대체할 수 있는 학과는 어디가 있을까요? 생명공학, 생명과학, 바이오 관련 학과, 의과학, 화공, 화학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 바이오 이공학, 식품 동물 생명 등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 연고대 생명공학을 합격하고요, 약대를 합격하면 어디로 갈 건가요? 약대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약대 선호도가 아마 확실히 높을 겁니다. 상위권 대학부터 무너지기 때문에요, 중하위권까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물론 겁나면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문계에서도요, 최저가 걸려있는 대학의 경우 수학 통합으로 인해서요, 최저를 통과 못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특히 수능 최저가요, 3개합 이상 대학의 경우, 물론 서강대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올해 최저가 변경이 되어서 3개합 9 정도 되는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요, 서강대는 제외하고요. 하위권 학과보다는요, 이런 대학에서는요, 중상위권 학과에서 의외의 변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펑크가 나는 학과의 경우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지만요, 운도 어느 정도는 따라 주어야 합니다. 작년에 펑크가 났다고 올해 또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입시는 심리전입니다. 작년에 낮았던 학과는요, 다른 사람들도 다 낮다고 생각하고요, 지원하고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에 학교 수준에 비해 이상하게 높았던 학과들을 찾아보세요. 나도 두려우면요, 다른 학생도 두렵습니다. 펑크는 결국 강심장인 학생이 가져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펑크나는 학과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어느 누구도 확신하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상향대학 누구나 한 개 이상은 지릅니다. 하위학과보다는요, 중상위 학과에서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요, 잘 골라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확률이기 때문에요, 모든 학과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 개 정도 버리는 카드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edupaper.kr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펑크나는 학과 분석을요, 월간교육 컨설팅 이세훈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